자,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건 헌법이고요. 네, 국가배상법은 이제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1번부터 이제 틀렸네요. 자, 이번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손익상계라고 하죠. 손익상계.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해당이 된다. 임의적 절차. 자, 4번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를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OX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된 건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이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구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OX.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상호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호 보증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판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례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상 책임의 범위나 그리고 배상의 절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데,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운행 지배를 하거나 운행 이익에 귀속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여기서 공무원에 대해서 통장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기관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자, 856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 한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57번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공탁이라는 것은 행정지도의 일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이제 세 가지: 권력작용, 이제 비권력작용, 그리고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이제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까지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탁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작용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라는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서 얘기하는 이 도봉구청장이 도봉 차량 개지 건설 사업 부지로 예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로 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 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형 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 같은 경우는 이 권력작용에 해당됩니다. 권력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국가배상법상 이제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직무 관련성만 있어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육군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 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해서 사전 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그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사전 정찰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58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 있잖아요. 이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도 이 위탁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이제 포함을 시켜줍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애당초 입법 부작위로 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입법 부작위가 불법 행위가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이제 부과돼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이제 부과된 경우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 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직무행위인지 여부,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인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 보죠? 외형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고와 같은 상소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불복 절차,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 재판 같은 경우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상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함으로써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이제 상실했다 하게 되면, 다른 이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라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어차피 본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입장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청구권을 이제 침해당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정신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860번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법령 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법령 위반이 일반적 의미의 법령 위반의 의미를 넘어서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담당 공무원이 주택구입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 그러니까 이제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령 위반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도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급보증서 제도라는 더 도움이 될 만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 아닌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민원인이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응답을 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지 않은 조치가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했는데 권리가 침해됐다 해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권리가 침해됐다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손해 발생과 법령 위반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적법한 게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긴급 지급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이 된다 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라는 건데,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령에는 신뢰보호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이번 절차상 위법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손해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법한 공무 집행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고 법령을 위반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고의과실, 설령 법령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만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찰권의 발동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면 그러한 부작위는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경찰권의 발동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재량행위. 그래서 경찰권 발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진압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A라는 방법을 통해서 경찰권 발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A를 선택했다는 것은 B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B를 선택하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그거는 B를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재량행위 때문에 재량권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861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의사가 없었다 해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준이 외형에서 보이는 걸로 판단한 데서 외형설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가해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자, 3번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게 되면 보세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법하다는 것과 손해 발생은 엄연히 다른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4번 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을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만일에 이게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있는데 이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62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과실이라는 개념을 뭐하기 위한 객관화해가지고 피해자가 좀 더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법과 과실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법하다 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실은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실의 기준은 당의 공무원이 아니라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는 과실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인데, 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였다 하게 되면 위법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위법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6개월차 공무원과 20년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분명히 결과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대방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신입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만한 걸 몰랐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실의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을 객관화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좀 더 수월하게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서 위법한 행정처분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864번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조직법상 의미의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이제 공무원을 이제 포함해서 공무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과실 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을 쉽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입법 의무가 있을 뿐일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국가배상 청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고요. 865번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 자해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범위에는 일반적 의미의 공무원을 넘어가지고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통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뒷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이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그리고 비권력작용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죠.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이제 취소되었다라는 것은 그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이제 판단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해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의과실, 그러니까 위법하다 해서 이거 부주의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 법령에는 이제 헌법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866번 볼게요.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입법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입법 행위가 위헌적인 입법 행위로 이제 결과가 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문 심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이 법률을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국회는 위헌적인 입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배상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령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렇죠 행정처분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주의, 과실로 이제 인정이 된다.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3번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면 항소와 상고와 같은 상소제도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지 국가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다른 불복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로 했었습니다. 자,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됐다 하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됐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결과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 행정규칙의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력은 없지만 대내적 구성력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행정규칙, 즉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분해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분한 건데 그거 가지고 부주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못 있겠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868번 볼게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도 포함되는데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당행적 처분이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보세요. 행정처분은 직무행위잖아요.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는 것은 그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겁니다. 근데 위법이라는 것과 고의과실은 이제 다른 거죠. 됐죠? 그래서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로 이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3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 하여도 그 법률적 적법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법령 위반과 손해 발생도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이 위반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법령이 위반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869번 볼게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모두 고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해서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제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했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이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형벌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했었죠. 공무원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구성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대집행 권한을 수탁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오케이.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러면 이 행정처분이 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법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위법과 고의과실은 그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리을이 답이 됩니다. 870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외형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해서 행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설령 본안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각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 그러니까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받은 겁니다. 위법하다 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71번 OX 볼게요.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 결정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위법한 직무 집행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6가지 요건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872번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는 개념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치가 있다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의무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죠. 그래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조치가 있다 해서 그것이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 또는 이제 부수적으로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야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이제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이제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단순하게 공익 실현만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요건을 갖춰야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X 볼게요. 갑이 을과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개명 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족 등본을 위조해서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을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을의 부동산에 관한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보세요.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명 정정 사실을 본적지 관할청에 통보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만약에 이행했다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X가 됩니다. 자, 875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넓게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보세요. 공무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근거법령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오직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맞는 말이고, 어떠한 행정처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입니다. 항고 소송에서 취소했다. 그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 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게 직무상 의무, 회부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공정한 선거라는 공익 실현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즉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 그러니까 잘못된 정가에 있는 후보를 공천해 가지고 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를 이제 고려했을 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자,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그 직무집행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 저축은행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에게 이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이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공익 실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투자자들의 이익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그리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876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령 위반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소 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위법의 개념도 공무원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넓게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심의의 결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배상심의의 배상의 결정 기준이 될 뿐 배상법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3조에 보면 배상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다쳤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배상의 기준을 넘어서 배상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